이번 강좌에서는 뷰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뷰포트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든지 텍스처링을 한다든지 또는 UV 편집 등을 할 때 이 뷰포트 내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뷰포트는 퍼스펙티브라는 뷰포트입니다. 여기 밑에 거 클릭하면 4개의 뷰포트가 나타납니다.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하나의 뷰포트, 퍼스펙티브 뷰포트가 크게 나타나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다시 4개의 뷰포트가 나타나고, 만약 탑 뷰포트를 크게 보고 싶다 그럼 커서를 해당 뷰포트를 올려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해당 뷰포트가 이렇게 커집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4개로 줄어들고,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좀 몇 개 좀 추가하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이쪽 쉘프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추가하고, 무브 툴의 단축키가 W입니다. W키를 눌러갖고 얘를 한 이 정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메뉴로 가갖고 폴리곤 프리모티브로 가갖고 이번엔 큐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큐브를 이 정도 해주고,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사이즈 스케일 툴은 단축키는 R입니다. 키보드에서 R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좀 이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하는 방법인데, 빈 공간을 클릭하고 선택을 해제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마킹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폴리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클릭하고 들어서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무브 툴을 클릭하고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이제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감춰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지금 얘들이 쉐이딩 모드가 좀만 더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쉐이딩 모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스무스 쉐이드 올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단축키는 숫자키 4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하면 이렇게 라인 형태로 오브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와이어프레임이고 아이콘으로도 이러한 명령들이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스무스 쉐이드 올, 조금 전의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뭔가 입체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쉐이딩은 표현이 잘 되는데, 그런데 라인 같은 걸 좀 표현해 주고 싶다, 쉐이딩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디드, 여기 쉐이딩 메뉴로 가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디드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쉐이딩도 적용되면서 라인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얘를 선택하고서 얘하고 얘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모델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클릭하고 얘는 나타나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 언제든지 또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쉐이딩 모드에서 와이어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스무스 쉐이드 올릴 때는 이렇게, 여기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쉐이딩 된 오브젝트에 라인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여기 체크해주고,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해제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엑스레이 모드입니다. 뒤에 것을 좀, 특정 오브젝트 뒤쪽에 오브젝트를 좀 보면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제 엑스레이 모드를 작동시켜주면 작업에 도움이 될 거고,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이 뷰에서는 여기 이미지 플랜을 이용해 갖고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할 때 살펴볼 거지만, 뷰포트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깔고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모델링 할 때 이쪽에 있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셀렉션 프레임 올인데 이렇게 좀 축소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특정 오브젝트 선택하고 A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F키를 눌러주면 해당 오브젝트가 뷰포트에 꽉 차게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F키 이런 식으로 플랜 선택하고 F키 이렇게 확대했다가 전체 다 보고 싶다. 키보드에서 A키 이렇게 했다가 뷰에서 프레임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보입니다. 얘가 단축키가 A입니다. 이렇게 뷰와 관련된 명령들을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고 또 쉐이딩 모드 이 쉐이딩 모드 또 여기 바운딩 박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들이 박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계만 대충 형태를 알 수 있게끔 얘도 원인데 얘가 원인데 얘도 원을 감싸준 박스 형태로 막 이렇게 크기만 가늠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얘가 쉐이딩 물론 여기에 있는 명령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명령들은 뷰, 쉐이딩, 라이팅, 쇼, 렌더, 플랜, 패널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이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명령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라이팅 관련돼 갖고는 원래 쉐이딩에서 바운딩을 끄고 스무스 쉐이도를 해주겠습니다. 그 라이팅에서는 디폴트는 유스 디폴트 라이팅 하면 라이팅이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조명을 라이트를 배치해 갖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조명 세팅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라이팅에서 Use All Light 단축키는 7입니다. 얘를 일단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 어둡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배치해 줍니다. 라이터는 이쪽 렌더링 탭으로 와갖고 이쪽으로 와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명이 배치됩니다. 얘를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얘가 지금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좀 회전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좀 빛이 가게 이렇게 라이팅에서 Use All Light 하면은 현재 씬에 배치된 모든 라이트들을 이용해 갖고 조명을 세팅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만 했는데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조명을 강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wo-sided lighting이란 것인데 얘가 아주 무척 중요한 겁니다. 얘가 무척 중요한데 오브젝트에는 3D 오브젝트에는 노멀 방향과 노멀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노멀 방향은 빛을 반사하는 방향이고 노멀 반대 방향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노멀 방향이라 빛이 반사되었고 여기 어떤 페이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페이스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기 페이스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얘도 분명히 면인데 왜 새카맣게 나오냐, 여기가 새카맣게 나오는 거는 빛이 이쪽에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여기도 빛이 반사되니까 여기도 빛이 반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노멀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이 노멀 방향이고 이쪽 안쪽은 노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도 제대로 빛을 반사하도록 하고 싶다. 그럼 라이팅에서 two-sided 라이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환하게 표현됩니다. 얘 라이트가 한 직선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런데는 좀 어둡게 표현되는데 여기 노멀 반대 방향도 빛을 반사해서 뭔가 특정 물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여기 체크해줘야 합니다. 투사이드드 라이팅 하고 노멀 방향에서도 빛을 튕기게 해주고 노멀 반대 방향에서도 빛을 튕기게 해갖고 윤곽이 나타나도. 여기 같은 경우는 use default 라이팅을 해줘도 여기는 까맣게 나타납니다. 노멀 반대 방향. 그러면 빛 노멀 그러니까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폴트 라이팅 상태에서도 노멀 반대 방향도 좀 빛을 받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투 사이드드 라이팅 체크해주면 다 보입니다. 이제 안쪽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도 다 보이게 됩니다. 투 사이드드 라이팅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 Z 해갖고 컨트롤 Z 여기 지워준 거 다시 복구해 주겠습니다. 다시 유소 라이트 해주겠습니다. 유소 라이트 하고 보면은 빛이 이쪽으로 쭉 비추는데 이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라이팅에서 여기 섀도우 선택합니다. 네,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는 거는 여기서 체크해도 됩니다. 섀도우 그림자가 나타나게 할지 나타나겠지 않게 할지 라이팅에서 섀도우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는 use all light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 꺼주면 디폴트 라이트 되고 use all light 얘에서 이제 빛이 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에서는 중요한 거 살펴봤고 이제 쇼 여기서는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뭐 라이트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해 줍니다. 그럼 라이트 좀 아까 여기 있던 라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쇼에서 라이트 보이게 하라. 쇼에서 뭐 플레인 뭐 여기서 특별한 거 폴리곤 그럼 폴리곤 오브젝트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렌더러도 이제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은 뷰포트 2.0인데 하나 둘 세 개 렌더러가 3개가 제공됩니다. 이 뷰포트 2.0이 가장 화질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화질 좋은 게 레거시 하이 퀄리티입니다. 레거시 디폴트 뷰포트 레거시 하이 퀄리티 뷰포트 좀 더 나아지고 제일 좋은 것은 깔끔하게 렌더링하는 건 얘인데 뷰포트 2.0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좀 좋다 그러면 뷰포트 2.0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할 것이 뷰포트 2.0을 선택하면 여기 뷰 큐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선택하면 여기 뷰 큐브가 보여갖고 이렇게 클릭해갖고 내가 원하는 뷰로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뷰 큐브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럼 이 렌더러를 뷰포트 2.0 하면 안 보이니까 렌더를 얘나 아니면 얘를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 보면은 텍스처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뷰포트에서 실제 텍스처를 입혔을 때 그 텍스처가 뷰포트에 나타나도록 할 때 얘를 체크해 주면 되는데 이 그림자가 조금 좀 정신없으니까 그림자 좀 보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얘를 해주고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도 뭐 특별하게 텍스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여기에 텍스처가 입혀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피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마킹 메뉴에서 쭉 내려가고 Assign New Material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불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불린이란 재질에 스피어 적용되는데 컬러를 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텍스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체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체커 무늬가 여기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텍스처가 뷰포트에서 보이도록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얘를 해제해주면 안 보입니다. 얘를 다시 체크해서 텍스처 맵에 보이도록 해야겠다. 그럼 여기를 체크해주면 다시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없으니까 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디폴트 머터리얼입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지금 텍스처 맵이 보이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디폴트 머터리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디폴트 머터리얼. 그래갖고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주로 모델링 할 때 얘를 체크하고서 작업하면 좀 깔끔한 상태에서 모델링 하니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단축키를 좀 잠깐 살펴봐야겠는데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디폴트가 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숫자키 4를 눌러준다. 4를 눌러주면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뀝니다. 숫자키 5를 눌러주면 지금 숫자키 4를 눌러주면 얘 와이어프레임 상태가 되고 숫자키 5를 눌러주면 얘가 됩니다. 스무스 쉐이드. 숫자키 6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 이 텍스처 맵이 보이게 됩니다. 숫자키 6. 숫자키 7을 눌러주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즉 use all light 얘가 활성화됩니다. 숫자키 4는 와이어프레임 모드, 5는 쉐이딩, 스무스 쉐이드 올이고 6은 텍스처 맵이 보이도록 하는 거고 7은 씬에 배치된 모든 라이트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겁니다. 즉 숫자키 7을 누르면 여기 디폴트 라이팅을 가지고 작업하다가 숫자키 7을 눌러준다. 그러면 씬에 배치된 모든 라이트, 여기 같은 경우 하나의 라이트인데 라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는 엑스레이 그런 거고 이쪽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볼 때 이런 데 보면 약간씩 음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볼 때 여기 이제 모션 블러를 볼 때 여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모션 블러가 표현되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T 알리싱을 할 때 좀 계단 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 여기 체크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쪼글쪼글한데 얘를 켜주면은 좀 여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껐을 때와 켰을 때와 좀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리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때 그리고 필름 게이트 이런 거고 필드 차트 얘가 이제 세이프 에어리어라고 해갖고 이 사각형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나중에 렌더링하면 나오게 됩니다. 얘를 눌러주면 그 안에 또 사각형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막 같은 거 타이틀 같은 건 제작할 때는 요 안에 집어넣어야지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막이 나온다는 그런 안전선. 여기는 세이프 타이틀이라는 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나는 렌더링 할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세이프 액션만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서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잘리지 않고 모두 다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요 밑에가 좀 잘립니다. 얘들이 밑에 플레인도 전부 다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줍니다. 크기를 조절해 갖고 그럼 나중에 렌더링 하면 밑에 있는 플레인까지 모두 다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